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설악산에서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거대한 멧돼지가 제 눈앞에서 포효했을 때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친구 에밀리의 비명소리, 리안의 떨리는 손, 수잔의 눈물.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건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두 마리 진돗개 때문이었어요. 구조대보다 먼저 달려온 그들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백이와 다나, 저는 그 아이들의 눈빛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건 단순한 동물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본 건 용기였고 희생이었고 보호의 본능이었죠. 멧돼지와 맞서 싸우는 백이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수호신 같았어요. 다나가 부상당한 에밀리 옆에서 지키던 모습은 진심 어린 연민 그 자체였고요. 그냥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입니다. 싱가포르 국제고등학교 3학년이자 한국 문화와 역사에 흠뻑 빠진 평범한 학생이에요. 적어도 그 사건 전까진 그랬죠. 지금 저는 한국으로 두 번째 여행을 왔습니다. 1년 전 수학여행 때와는 달리 이번엔 제 의지로 찾아왔어요. 진돗개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요. 그건 제 인생을 바꾼 그날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학교 3학년 전체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였어요. 다들 설레었죠.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인기였던 학교에서 서울과 부산 코스는 순식간에 마감되었습니다. 반 친구들 대부분이 강남, 명동, 해운대를 고르는 동안 저는 망설임 없이 다른 선택을 했어요. 설악산 전통마을 생태체험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클로이, 진짜로 시골에 가겠다고 서울에서 쇼핑도 포기하고 친구들이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저는 항상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도시, 이면에 숨겨진 진짜 한국,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곳을 보고 싶었어요. 한국 역사책에서 읽었던 그 산과 마을들, 오래된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다행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리안, 에밀리, 수잔. 우리 넷은 서울행 비행기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리안은 모험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항상 책임감 있게 계획을 세우며 우리를 이끌었죠. 에밀리는 가장 활발하고 감정이 풍부한 친구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쁜 사진을 찍겠다며 설레어했어요. 수자는 가장 조용했지만 한국의 자연과 생태계에 대해 미리 공부해온 친구였죠. 계속 사진 봤는데 설악산은 정말 아름답대. 그리고 숙소가 전통 한옥이래. 에밀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응. 그리고 그곳 마을은 600년 역사가 있다고 해.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마을이야. 수잔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리아는 항상 실용적이었어요. 모두 안전수칙 잘 지키자. 산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때는 리안의 말이 그저 평범한 주의사항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마치 예언 같았어요. 우리 누구도 그 여행이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몰랐으니까요. 특히 저에게는 그 여행이 단순한 추억이 아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하고 우리는 바로 설악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한국의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시골로, 아스팔트에서 초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어요. 이게 내가 진짜로 보고 싶었던 한국이야 라고 생각했죠. 가을빛으로 물든 설악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이곳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고즈넉한 한옥들과 좁은 돌길, 마을을 둘러싼 거대한 산의 모습은 마치 옛 그림 속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와, 정말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야.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다행히 마을 관리자가 영어에 능통했고 할머니와 우리 사이에서 통역해 주었어요. 덕분에 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죠.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마을 관리자와 할머니였어요. 검은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살짝 섞인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두 마리의 진돗개가 있었죠. 한 마리는 강인해 보이는 수컷이고
다른 한 마리는 날렵한 암컷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인사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백이와 다나예요.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죠. 백이와 다나는 낯선 사람들인 우리를 경계하지 않고 다가왔어요. 특히 다나는 에밀리에게 바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하였죠. 에밀리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런 개는 처음 봐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에요. 충성심이 강하고 똑똑하죠.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위험할 때면 항상 먼저 알아채거든요. 우리는 할머니의 안내로 작은 한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지 않았지만 깨끗했고 창문으로 보이는 뒷산의 풍경이 그림 같았어요.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관리자가 내일의 일정과 안전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무전기와 GPS 트래커, 그리고 비상 알람 버튼을 나눠드릴 거예요. 산에서는 항상 이것들을 소지하세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망설이지 말고 알람 버튼을 누르세요. 특히 멧돼지 출몰 지역은 가지 마세요. 이정표가 희미해지는 지점부터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수잔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멧돼지가 정말 위험한가요? 관리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특히 이 지역에는 동네 깡패라고 불리는 큰 멧돼지가 있어요. 몇 년 전에도 사고가 있었죠.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시고 이정표를 따라다니세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방에 모여 앉아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제 마음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찼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설악산의 실루엣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수자는 지도를 펼쳐 안전한 산책로를 확인했고 리아는 비상 버튼과 무전기가 작동하는지 체크했어요. 에밀리는 이미 백이와 다나의 사진을 수십 장 찍어 SNS에 올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 밥으로 이루어진 한국식 아침은 상쾌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밥을 더 담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산에 가려면 든든히 먹어야 해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 경치도 좋을 거예요.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마을 주변 산책로를 탐험하기로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한옥마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우리 넷은 자유시간을 활용해 산을 더 탐험하고 싶었거든요. 각자 안전장비를 챙기고 마을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처음에는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울창한 단풍나무와 소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고요함,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소리, 그리고 때때로 들려오는 원격새 울음소리가 평화로웠어요. 1시간쯤 걸었을 때 우리는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한쪽은 전망대라고 쓰인 이정표가 있었고 다른 쪽은 이정표가 희미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뭐지? 더 높은 곳 같은데. 에밀리가 희미한 이정표 방향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글쎄, 이정표가 안 보이는데. 관리자가 이정표 없는 곳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리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이미 그 방향으로 몇 걸음 가고 있었어요. 조금만 가보자. 사진 몇 장만 찍고 돌아올게. 수잔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결국 우리 모두 에밀리를 따라갔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작은 모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동시에 얼마나 놀라운 경험으로 이어질지는 전혀 몰랐어요. 희미한 이정표를 지나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어요. 넓게 정비된 산책로는 어느새 좁고 험한 오솔길로 바뀌었고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간신히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모험에 설레는 마음이 컸지만 점점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이제 돌아가자. 리안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저기 위에 전망대 같은 게 보여. 거기서 사진 찍고 내려가자. 우리는 계속 올라갔지만 주변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어요. 산새 소리도 줄어들고 바람소리만 나뭇가지 사이로 스산하게 울렸습니다. 리안이 GPS를 확인했지만 신호가 약했고 무전기로 마을을 호출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이상해. 여기가 어디지? 수잔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처음으로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마치 무언가 큰 것이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우리 모두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지? 다람쥐 같은 거야?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람쥐치고는 너무 큰 소리야. 수잔이 대답했습니다. 리아는 이미 주변을 살피며 물었어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하산 경로가 어디지? 우리가 왔던 길로 돌아가려 할 때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고 분명히 작은 동물의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큰 생물이 숲속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안이 우리 모두를 모았습니다. 진정해. 우리 모두 함께 있자. 천천히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왔던 길이 어디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숲속의 모든 길이 비슷해 보였고 공포가 점점 커지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수잔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숨소리가 들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정말로 숲속 어딘가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을 관리자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동네 깡패 멧돼지. 우리 모두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명백했어요.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고 누구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죠. 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조난 신호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누르면 구조대에 우리 위치가 전송돼. 모두 침착하게. 일단 더 이상 움직이지 말자. 리안이 버튼을 누른 직후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숲속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숨도 쉬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고요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 이건 분명 멧돼지 소리였습니다. 수잔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움직이지 마. 멧돼지는 움직이는 것에 반응해. 소리도 내지 마. 우리 넷은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에밀리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리아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잔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 순간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숲속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추더니 나무 사이로 거대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건 정말 동네 깡패라 불릴 만한 멧돼지였어요. 눈이 매서웠고 주둥이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크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거의 소만한 크기의 멧돼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죠. 에밀리가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무서워, 무서워. 리안이 에밀리의 어깨를 잡고 속삭였습니다. 진정해, 에밀리. 조용히.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에밀리의 흐느낌은 멧돼지의 주의를 끌었어요. 멧돼지가 고개를 들고 우리를 더 날카롭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코를 벌름거리며 발을 구르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공격 준비 자세였습니다. 리안이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뒤로, 천천히 뒤로 물러나.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지만 수잔이 다친 발 때문에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멧돼지의 눈이 수잔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멧돼지가 갑자기 울음소리를 내더니 땅을 강하게 긁기 시작했어요. 공격 직전의 신호였습니다. 수잔을 도와. 제가 외쳤어요. 리아는 재빨리 수잔의 팔을 잡아 일으켰지만 이미 늦었어요. 멧돼지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비된 것 같았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머리는 하얗게 비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거라는 생각만 맴돌았죠. 멧돼지의 발굽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에밀리의 비명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고 리아는 수잔을 안은 채 바위 뒤로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멧돼지의 속도는 너무 빨랐고 저는 멧돼지와 친구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숲 위쪽에서 날카로운 짖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멧돼지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짖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 그 다음에는 두 마리의 개 소리가 분명해졌어요. 멧돼지도 이 새로운 소리에 주의를 돌리며 공격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때 바위 위로 한 마리의 진돗개가 나타났어요. 백이었습니다. 백이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던 멧돼지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그 뒤를 이어 다나도 나타났죠. 두 마리 진돗개가 우리와 멧돼지 사이에 위치하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주인도 없이 이 개들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백이, 따나. 에밀리가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멧돼지는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진돗개 2마리가 나타난 것은 분명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백이는 멧돼지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의 눈빛과 자세에서는 전혀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약간 뒤로 물러나 우리 쪽, 특히 부상당한 수잔 가까이에 자리 잡았어요. 백이가 다시 한번 짖었고 이번에는 더 강하고 도전적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멧돼지가 잠시 주춤했어요. 하지만 곧 멧돼지는 다시 자세를 잡고 이번에는 백이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리안이 외쳤습니다. 뒤로, 모두 뒤로 물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동안 백이는 오히려 멧돼지를 향해 돌진했어요. 두 동물의 충돌은 숲속에 큰 소리를 냈습니다. 백이는 멧돼지의 옆구리를 노리고 멧돼지는 백이를 밀어내려 했어요. 다나는 우리 근처에서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특히 수잔의 곁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 개들이 여기에 온 거지? 수잔이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저는 리안이 눌렀던 조난 신호기를 떠올렸습니다. 조난 신호기, 아마 신호를 감지하고 온 것 같아. 백이와 멧돼지의 싸움은 치열했어요. 백이는 멧돼지보다 훨씬 작았지만 놀라운 민첩성과 용기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돌진할 때마다 백이는 재빠르게 피하고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어요. 다나도 때때로 짖으며 멧돼지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봤던 그 평화로운 개들이 지금 우리 목숨을 위해 싸우고 있다니. 멧돼지의 몸집은 백이보다 3배는 컸지만 백이의 눈빛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보였어요. 다나도 우리를 지키려는 듯 낮게 으르렁거리며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공포 대신 놀라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개들을 바라봤어요. 저 개들이 우리를 구하러 온 거야? 리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할머니가 말했잖아. 이 개들이 마을을 지킨다고. 멧돼지가 다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백이를 향해 돌진했어요. 백이는 재빠르게 피했지만 멧돼지의 날카로운 엄니가 백이의 옆구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작은 핏자국이 백이의 갈색 털에 번졌습니다. 제 심장이 그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백이가 다쳤어. 제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백이는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더 강한 결의를 담은 눈빛으로 다시 앞으로 나섰어요. 다친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다나는 백이를 도우려는 듯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으로 갈등하는 것 같았어요. 숲속의 전투는 계속되었고 우리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인간의 목소리와 후레쉬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조대다. 리안이 외쳤어요. 구조대의 불빛이 보이자 멧돼지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백이는 여전히 멧돼지와 우리 사이에 서서 피를 흘리면서도 용감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다나 역시 수잔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동물 간의 충돌이 아니었어요. 백이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전사 같았어요. 그의 모든 동작, 멧돼지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은 단순한 본능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다시 한번 백이를 향해 돌진했을 때 백이는 놀라운 판단력으로 멧돼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옆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멧돼지의 뒷다리 쪽으로 돌아가 물었습니다. 멧돼지가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몸을 돌렸지만 백이는 이미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수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이는 멧돼지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 리안도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전략을 세우고 싸우는 것 같아. 구조대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불빛이 숲속을 비추며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아직 물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위협적인 자세로 백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백이가 몸을 낮추고 멧돼지의 정면으로 돌진했어요. 이건 자살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백이의 움직임은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멧돼지의 턱 아래쪽을 정확히 물었고 멧돼지는 고통과 충격으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다나도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멧돼지의 옆구리로 접근해 날카롭게 짖으며 위협했어요. 진돗개 남매의 협동 공격에 멧돼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백이와 다나의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그들의 용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이 개들은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학생들이 있어요.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외쳤어요. 구조대의 목소리와 밝은 불빛에 멧돼지는 마침내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그는 한 번 더 큰 소리로 울부짖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이와 다나는 여전히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우리와 멧돼지 사이에 서 있었어요. 멧돼지가 숲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백이가 갑자기 앞발을 절뚝거리며 우리 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백이. 에밀리가 외치며 달려갔지만 리안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조심해. 아무리 우리를 도왔다고 해도 지금 다친 상태야. 다가가면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백이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보였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다나는 수잔의 발 근처에 앉아 그녀의 다친 발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수잔이 속삭였어요. 이 개들이 정말 우리를 구했어. 저는 백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의 옆구리에 난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지만 다행히 깊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백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제 손을 조심스럽게 하찼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조대가 마침내 우리에게 도착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전기로 마을에 연락했어요. 학생들 모두 발견했습니다. 부상은 경미해 보입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백이와 다나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멧돼지와 싸운 흔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른 구조대원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백이와 다나가 먼저 도착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 멀리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이, 다나. 할머니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백이와 다나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귀를 쫑긋 세웠고 다나는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백이는 여전히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정말 안전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듯이. 할머니가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녀는 먼저 백이에게 다가가 그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용감한 아이. 할머니가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다들 괜찮니?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백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희를 구했구나. 그건 질문이 아니라 확신의 참말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백이가 멧돼지와 싸웠어요. 다나는 저희를 지켰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 아이들은 원래 그래. 사람을 지키는 게 이 아이들의 본능이야. 구조대와 함께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수자는 발목을 다쳐서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걸었고 백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다나는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며 마치 경계를 서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 리안이 마침내 침묵을 깼어요. 백이와 다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멧돼지의 공격에서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어떻게 개들이 우리를 찾아온 거죠? 수잔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백이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특별해. 조난 신호가 오면 항상 제일 먼저 반응해. 마을 사람들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하지. 그래서 마을을 지킨다고 하셨군요.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은 여러 번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냈어. 특히 백이는 이전에도 멧돼지와 맞선 적이 있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백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이 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수호자였고 오늘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그 역할을 해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의사가 수잔의 발목을 검사하고 백이의 상처를 치료했어요. 다행히 둘 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의 집에 모여 앉아 차를 마셨어요. 백이와 다나도 방 한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이의 상처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이와 다나는 어떻게 훈련받은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특별한 훈련은 없었어. 진돗개는 원래 타고난 보호 본능이 있거든. 특히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야. 하지만 조난 신호를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리안이 궁금해했어요. 그건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비상 알람 소리를 들었겠지. 이 아이들은 그 소리를 위험 신호로 인식하도록 훈련됐어. 마을에서 가끔 훈련을 하거든. 우리는 진돗개들을 새로운 존경심으로 바라봤어요. 그들의 용기와 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백이를 돌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백이도 그걸 좋아할 거야. 그날 밤 제 꿈속에서도 멧돼지와 싸우는 백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공포의 악몽이 아니라 용기와 희생의 상징으로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저는 이 경험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백이를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는 마당에 누워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의 상처는 이미 많이 나아 보였고 눈빛도 전날보다 훨씬 생기 있었습니다. 고마워, 백이. 제가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우린 정말 위험했을 거야. 백이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한 듯 제 손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은 계속되었지만 우리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 넷은 마을에 머물며 주로 백이와 다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활동들도 있었지만 진돗개 남매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루는 마을 주민 몇 분이 찾아와 백이와 다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은 일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었어요. 백이와 다나는 사실 이 마을의 영웅이에요. 나이 지긋한 마을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등산객이 길을 잃고 멧돼지를 만났는데 백이가 구했어요. 그럼 백이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건가요? 수잔이 궁금해했어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훈련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개들은 타고난 보호 본능이 있어요. 진돗개는 원래 주인과 가족을 지키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죠. 그럼 어떻게 백이와 다나가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한 거죠? 리안이 물었어요. 다른 마을 주민이 대답했습니다. 비상 알람이 작동하면 그 신호가 마을 초소로 전달돼요. 동시에 특별한 음파 신호도 나가는데 개들이 그 소리에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요. 백이와 다나는 그 신호를 듣고 즉시 반응한 거죠. 그래서 구조대보다 먼저 도착했군요. 제가 이해한 듯 말했어요. 맞아요. 이 개들은 산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이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여러 의문이 풀렸어요. 백이와 다나가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토록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멧돼지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공격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백이와 다나는 혈통이 아주 좋은 진돗개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에요.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하죠. 진돗개의 역사가 궁금해요. 수잔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 역사에서 아주 오래된 개 품종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한국인과 함께 해왔죠. 특히 전쟁 시대에는
집과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진돗개를 없애려고 했대요. 다른 마을 주민이 덧붙였어요. 한국인의 자긍심을 꺾으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를 숨겨 보호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죠. 그 말을 듣자 저는 백이와 다나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품종이에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품종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우리는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특히 백이와 다나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이자 유전적 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진돗개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상징이다. 백이와 다나가 우리를 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자 사명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한국을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할머니의 집에서 작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우리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고, 물론 백이와 다나도 그 자리에 함께했어요. 백이의 상처는 거의 완전히 나았고 그는 이제 평소처럼 활기차 보였습니다. 다나는 여전히 에밀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죠. 내일이면 떠나는군요.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많이 아쉽겠네. 네, 정말 아쉬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백이와 다나와 헤어지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에밀리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다나와 백이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요. 우리를 구해줬으니까.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아이들은 선물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길 거야. 진돗개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서적 유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수잔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는 각자 작은 편지를 썼어요. 진돗개에게 읽어줄 편지였죠. 하나씩 백이와 다나 앞에 앉아 우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먼저 백이 앞에 앉았어요. 백이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날 큰일 날 뻔했어. 내 용기와 지혜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너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야.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백이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의 초롱초롱한 눈은 지혜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다나에게 편지를 읽어주며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다나야,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너는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특별한 친구야. 꼭 다시 만나러 올게. 다나는 에밀리의 손을 핥으며 그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리안과 수잔도 각자의 마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진돗개는 한 번 인연을 맺은 사람을 평생 기억한대. 그 말에 제 마음이 더욱 아려왔어요.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러 올 거야.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챙겨 버스에 올랐어요. 백이와 다나는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에밀리는 계속 눈물을 흘렸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백이와 다나를 바라보면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꾸는 여행이었습니다. 클로이, 여기야. 1년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을 관리자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연락했을 때 그는 기꺼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셨죠. 정말 다시 올 줄 몰랐어요. 관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백이와 다나를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싱가포르로 돌아간 후 저는 진돗개에 대해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진돗개 보호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수많은 진돗개들이 유기되거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방학 동안 한국에 와서 진돗개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요. 차를 타고 설악산으로 향하는 동안 작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멧돼지와의 마주침,
백이와 다나의 용감한 구조, 그리고 그들과의 이별,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백이와 다나는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건강해요. 특히 백이는 마을에서 더 존경받고 있어요. 너희들을 구한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갔거든요.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저희 이야기가 뉴스에 나갔다고요? 네, 외국 학생들을 구한 영웅 진돗개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백이와 다나의 용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니 기뻤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클로이, 정말 왔구나.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약속했잖아요, 할머니.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백이와 다나는 지금 보호소에 있어. 내가 온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준비해뒀단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돗개 보호소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여러 마리의 진돗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개들은 버려졌고 어떤 개들은 주인을 잃었어요. 그들을 돌보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이와 다나는 어디 있나요? 제가 보호소 관리자에게 물었어요. 저쪽 끝에 있어요. 그들은 특별한 개들이라 따로 공간을 마련해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백이와 다나, 그들이 저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낯선 사람으로 여길까요? 보호소 끝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멧돼지와 맞서던 백이의 용맹한 모습, 에밀리를 지키던 다나의 충성심. 마침내 그들의 공간에 도착했을 때 백이와 다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늠름하고 당당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처음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를 그저 또 다른 방문객으로 여겼나 봅니다. 백이, 다나. 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 순간 다나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그녀는 제 목소리를 유심히 듣더니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상한 듯 냄새를 맡고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리고 갑자기 다나의 꼬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흥분한 듯 짖으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백이도 서서히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자신감 있게. 백이가 제 앞에 서서 똑바로 제 눈을 쳐다봤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인식의 빛을 발견했어요.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멧돼지와 맞서 싸웠던 그 학생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억하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기억하고 있어. 저는 무릎을 꿇고 백이와 다나를 안았어요. 그들도 기쁜 듯 저를 반겼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가 왜 다시 이곳에 왔는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나 봉사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일부가 된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보호소에서의 봉사활동은 매일이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진돗개의 특성과 그들을 돌보는 방법, 유기견 문제와 보호활동의 중요성까지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매일 백이와 다나와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의 유대를 더욱 깊게 다졌습니다. 한 달간의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 보호소 관리자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클로이, 내가 진돗개에 대해 정말 애정이 깊은 것 같아. 싱가포르로 돌아가서도 우리 보호소의 활동을 알려주지 않을래? 국제적인 인식과 지원이 필요해.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진돗개의 가치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마지막 날, 저는 백이와 다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희망이 더 컸습니다. 저는 알았으니까요. 이제 이 인연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올게, 약속할게.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 싱가포르로 돌아간 후 저는 학교에서 진돗개와 한국 문화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 진돗개 보호소의 활동을 알리기 시작했죠.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기부도 했습니다. 리안, 에밀리, 수잔과도 자주 모여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건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요. 전공은 환경생태학과 동물보호를 선택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과 싱가포르를 오가며 동물 보호 활동을 하고 싶어요. 특히 진돗개의 보존과 인식 개선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날 설악산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멧돼지와의 조우, 죽음의 위기, 그리고 그 순간 나타난 두 마리 진돗개. 그들의 용기와 헌신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배기와 다나, 그리고 설악산의 추억은 제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그날을 떠올리며 생각해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았다면, 멧돼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배기와 다나가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어쩌면 그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진돗개와 저 사이에 특별한 인연을 맺어준 운명 같은 만남. 그리고 저는 그 운명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진돗개처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